자, 그럼 지금부터는 운영형님의 미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니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요즘 시장에 관심이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가니면 다른 것들이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맞아요. 분들은 더 갈까? 또 오늘 또 상당히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2차 전지가 좀 쉬워져야지 나한테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기회가 좀 될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압도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 부분에 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연초부터 지금 계속 강세입니다. 연초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자체가 에코프로였거든요. 에코프로가 11만 원대에서 거의 50만 원 가까이 육박을 했으니까 거의 한 4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3월 달 들어서 물론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2차 전지가 압도적인 주도 쪽에 많이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양극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광물제약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전고체 최근 들어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인데, 자, 상승 종목을 좀 볼까요? 얼마만큼 올랐는지. 제가 최근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좀 더 가파르게 차별적인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3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오늘 정가까지 제가 주요 종목들, 관련 종목들, 상승 종목들, 상위 종목들을 제가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강원에너지입니다. 리튬 관련 종목이죠. 강원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레몬 관련 종목은 또 전고체 관련 종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167% 올랐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도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탑머트리얼즈는 또 약간 회사도 전고체 플러스 양극재 개발 관련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농화성도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많죠. 그 다음에 금양은 리튬, 콩고의 리튬 광산 투자 관련된 부분, 광물자원 관련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양극재, 자회사들 실적, 수산화투비라든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구체 관련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CC 스틸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에 따라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시면 그 다음에 콘스보 신소재 알다시피 양극재,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은 이 다음에 전구체, 양극재 소재 관련 쪽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지는 최근에 LFP 배터리가 또 3월 중순부터 이슈화 되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10%, 그 다음에 삼성 SDI는 7%입니다. 결국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죠. 이제 여기서 볼 것 자체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시장의 관심 쪽인데 이들 종목보다는 오히려 간다 한다면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이 훨씬 많이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넣어놨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또 종목들이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결국은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금리 정책에 따른 그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3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3월 초에 중국의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관련 쪽에 일시적 관심이 쏠렸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미진하게 나오면서 실망감이 노출됐고 또 그 시점 전후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공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갑자기 완화적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완화적인 국면 쪽에서는 또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주가 죽어버리고 성장주 쪽으로 갑자기 쏠려버렸어요. 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장 부분 자체가 결국 연준의 긴축 완화에 따른 가치주의 성장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장주라고 본다 한다면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제가 바이오주는 성장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안 따라주기 때문에. 대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고 AI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갔는데 AI라 로봇 관련 종목들은 또 저는 아직도 실적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장주는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가치주의 부진 속에 성장주의 독보적인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쵸. 언제까지 가느냐? 그렇죠. 우리 시장 자체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부풀리면 한쪽이 못 갑니다. 2차 전지가 계속 가면 다시 가치주가 못 가는데 그러면 결국 가치주가 가야면 2차 전지가 죽거든요. 만약에 가치주가 방향 쏠리면 2차 전지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주가 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 리스크 때문에 경기가 더 생각보다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예. 근데 지표가 정말로 그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지표가 확인되는 수준 자체는 4월 중순입니다. 4월 넘어가야 되겠지만 3월 달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상의 불안감이 전개가 됐으니까 그 지표가 나오는 시점 자체는 3월 달 지표가 나오는 지표 자체는 4월 달이에요. 미국의 ISM 제조업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가치주 중심의 실적 언제 나오냐? 4월 20일부터 나옵니다. 그때 생각보다 실적이 예컨대 소재라든 산업재가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미진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 소재, 철강이라든 화학기라든 종목들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주가 갈 수가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효성 TNC가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가치적으로 방향 쏠리면 성장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시점이 언제죠? 제가 보기엔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주가 주대력은 유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2차 전지가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안 좋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보다 실적이 좋은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도 거의 반토막 나면서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1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점입니다. 예컨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이 거의 60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높아요.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제가 가기는 가는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죠. 오늘 약간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도주가 지금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기존에 1월 중순부터 2월달까지는 양극재가 갔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지금 상승이 뭐예요? 전고체라든가 광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앞서 TCC라든가 관련 종목도, 부품 종목들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들 종목 쪽에 아직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러면 관심이 뭐냐? 그런 또 종목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수혜를 받는 종목. 양극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LNF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독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PR이 지금 거의 5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60배 가까이 됐고. 근데 반면에 LNF는 27배입니다. 근데 캐파는 2025년도 가격이면 LNF하고 에코프로 BM이 똑같아요. 현재는 캐파가 에코프로 BM이 한 20% 정도 LNF보다 높은데, 이게 실적은 내년도까지는 20% 정도까지 에코프로 BM이 앞서가는데 2025년도 가면 오히려 현재 캐파로 봐서는 LNF가 더 캐파가 높습니다. 근데 LNF가 주가 못 가는 이유 제가 알다시피 예사가 국내에서 국내 산업자원부에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기술 개발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쪽에 미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진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가를 해줄 거예요. 허가를 해주면 그 갭 차이를 많이 줄이지 않겠네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LNF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또 LNF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주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또 보면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사마알루미늄이 아까 급등한 게 보이셨죠? 사마알루미늄이 상승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3만 원짜리 주식이 7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같이 상대로 싸 보이는 주식이 DI 동일입니다. 캐파는 오히려 DI 동일이 좀 클 거예요. 알루미늄 박종에 주가 자체 싸고. 그 다음에 요즘 앞서 LFP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 종목 중에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중에서 또 테슬라 쪽에 고효율의 자성 부품을 갖고 있는 아모 그린텍이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회사 중에서 최근 올랐다가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PNT 이들 종목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등한 종목 중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를 낳고 상대히 싸 보이는 종목들이 아닌가 함께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주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는 전개되는데 근데 내일은 저는 따라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일은 저는 한번 팔고 다시 조정받고 난 다음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좀 위험식을 다 절대 따라서 내일 아침에 아마 시가부터 뜰 것 같거든요. 아마 시간에 대부분 정도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조정권에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성장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